오늘은 2025년 11월 23일 주일입니다. 제529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23년도 8월 달에 이제 광주시에 세워진 정율성 동상, 중공 공산당 음악가입니다. 이 사람이 중공군 쳐내려올 때 군가를 지어서 이제 부르게끔 해서 중공의 영웅이 된 친구입니다. 이 정율성 이 공화국 공원을 조성해 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1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3개월 동안 내년 2월 13일입니다. 이제 정율성 공화국, 호남인민공화국, 그리고 동북공정 한중합방공화국으로 가겠다. 공무원 사회를 숙정을 해서 이제 중공, 친중공 세력들로 다 갖다 앉히겠다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아웃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게인시키는 이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추구해라. 그러면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겠다.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공군소장으로 전역 후에 땅굴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전쟁의 책략, 13년도에 땅굴 전쟁의 책략, 14년도에 여적의 장군들, 그리고 15년도에 땅굴한보 징비록을 펴냈습니다. 저는 이 다우징 탐사뿐만 아니라 또 과학적 기구까지도 등장을 시켜갖고 땅굴을 증명해서 땅굴한보 징비록에다가 최종적으로 실었습니다. 땅굴은 실체입니다. 실존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야만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있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제거보다 더 시급한 제거의 대상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죄는 명명백백합니다.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작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사기 불법 탄핵 소추와 6월 3일 부정대선을 통하여 볼모로 잡고 있으며 급기야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3개월간 군대와 경찰과 검찰 등 12개 핵심 국가기관에서 49개 국가기관에서 자유민주 인사들을 색출 파면하고 동북공정 한중합방 공산화 혁명 인사들을 임명하는 공산화 핵심 공정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 공정의 본질은 군, 경, 검 공무원 사회를 정율성 공화국, 한중합방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시진핑 왕후닝의 이재명 괴뢰 정권 공고화의 포석입니다. 윤 어게인의 핵심 과제가 정율성 공화국 척결 부림절이라는 등식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림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들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저것은 대가품이었습니다. 이제 정율성 공화국을 위해서 자유 인사들을 투옥하고 파면하고 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는 이걸 다 바로잡는 부림절과 같은 역사가 생길 것입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음악가 정율성 선생 탄생지 해갖고 광주에다가 기념 건축물을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정율성 중국에서의 그 위협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쭉 적어놨습니다. 저게 바로 23년 8월 달에 이제 광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박민식 저 당시에 보훈 장관이 국가 예산을 이제 적장을 기리는 데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밑에 그래픽을 보면 23년 8월 북한 영웅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중공 영웅 정율성 공원, 저는 공원을 공화국 조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원이지만 사실상은 공화국입니다. 호국 영령들이 통탄한다. 즉각 중단하라. 자유애국 투사들이 저렇게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호남인민공화국이 19년 6월 제5차 중북 정상회담, 시진핑이가
저 평양으로 기어 들어가서 5번째 중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를 기해서 왕후닝과 시진핑 정율성 공화국 전환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호남인민공화국이었던 광주가 정율성 공화국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중공편에 섰습니다. 이것을 공식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9년도부터 정율성 공화국 공정이 시작이 돼서 이제 광주에 23년도 10월 2일 날 동상을 훼손한 장면입니다. 왼쪽에 저 위에다가 이 오른쪽 동상이 거치됐던 것을 이제 50대 이 민주투사가 저걸 끄집어내린 것을 이제 이동시키는 장면입니다. 공산당 나팔수 정율성 이것을 이제 애국 국민들이 제거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죄명인은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정율성 공화국을 완성하겠다. 공무원 사회는 정율성 공화국으로 집어넣겠다. 호남 인맥이 그 다음에 이 조선족 인맥이 다 들어가서 리더십을 차지할 것입니다. 왼쪽 하단의 그래픽은 49회 국무회의가 11월 11일 날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가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이제 3개월간에 걸쳐서 이제 정율성 공화국으로 간다. 그래서 민주투사들은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조선족이나 중국 교민이나 저 호남인민공화국 정율성 공화국 출신들을 집어넣겠다. 이걸 공식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윤 어게인이 등장하면 정율성 공화국을 청산하는 부림절이 이제 정당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율성 공화국 인사들을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님께 있어서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 구출을 위한 전략적 타이밍이 내년 2월 13일까지라는 상수로 등장했습니다. 김정은이 3.1 땅굴전쟁 열세를 시진핑 왕후닝 이재명의 동북공정 한중합방에 헌납하느냐 마느냐의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존속 여부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 6월 11일 다롄 김정은 발자국 동판 제거 사건 이후부터 시진핑과 소원했던 김정은을 9월 3일 중공 전승기념절 천안문에 세운 것은 이재명 문재인의 거액의 자금이 제공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9월 5일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하고 9월 30일 800명의 장군들을 전 세계에서 소집하여 임박한 3.1 땅굴 전쟁에 대비한다는 시그널을 김정은에게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분석합니다. 왼쪽 그래픽은 스트래티직 타이밍, 전략적 타이밍을 선정함에 있어서 2월 13일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1일 49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가 1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정율성 공화국, 호남인민공화국이 이제는 정율성 인민공화국으로 됐고 이것이 동북공정, 한중합방으로 가는 공무원 사회를 이제 공산화시키겠다. 이걸 천명하는 장면입니다. 호남인민공화국에서 정율성 인민공화국으로 바뀐 것은 광주 호남 지역이 저렇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5차례 중북 정상회담의 결과입니다. 2018년 3월 25일부터 2019년 6월 21일까지 5차례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만납니다. 3.1 땅굴 전쟁을 한다. 그리고 동북공정으로 간다. 문재인과 네가 협조해라. 그래서 왼쪽에 보면 3월 23일 날 문재인이가 하노이로 날아가서 구찌 땅굴로 월남을 베트남을 통일한 호치민 동상 밑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4월 27일 날 청와대가 USB 내용 일부 공개 검토한다는데 4월 27일 날 밑에 보면 A웹으로 또 이제 대한민국의 경찰과 리더십에 중공군을 집어넣겠다 하는 이것을 김정은과 짜고서 문서를 정리해갖고 이것이 바로 5월 7일 8일 다롄에 전달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5차례 시진핑이가 이제 대남 통일전선부,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부를 흡수통일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한일 합방이
1910년 8월 29일 날 이루어지는데 그 이전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저 하얼빈 역에서 만고의 역적 2등 방문 총리 대신을 총으로 쏴 죽이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한중 합방은 왕원잉이가 끌고 가고 있는데 배우의 시진핑이가 있죠. 이놈이 저 우원식이를 장악해서 컨트롤하고 있고 또 위에 보면 이재명이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왕원잉이 이놈이 한중 합방을 끌고 가는 원흉입니다. 한중 합방을 가려고 9월 3일 중공 전승절 기념일 날 김정은이를 그동안 칩거하고 있던 김정은이를 푸틴과 함께 불러낸 시진핑을 봅니다. 천안문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3.1 땅굴 전쟁 트럼프 제거와 함께 추진하겠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듣고 그래서 에이펙에 오시기 전에 지난 10월 29일 에이펙에서 이재명과 회담을 하기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다 알고 있다. 니들이 무슨 말을 나누고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이것은 바로 9월 5일 트럼프 전 정부 개칭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한 김정은이 쉽게 시진핑과 왕원잉과 이재명의 동북공정 한중 합방 열차에 올라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습적인 3.1 땅굴 전쟁 승리로 28,500명 주한 미군과 30만 명 주한 미국인을 포로와 인질로 잡는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이란의 포르도 등에 B2 스텔스 폭격기와 GBU-57 벙커버스터 등을 퍼부었던 것처럼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의 지하 벙커에도 동시에 외과 수술식 공격작전을 감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1 땅굴 전쟁에 있어서 김정은은 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진핑과 왕원잉과 이재명에게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의 제거가 자유대한민국 한미동맹의 보존은 물론 동북공정 남한 중국 합방을 저지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의 방책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게 한중 합방이 북한이 땅굴 열쇠를 내주지 않으면 남한만이라도 중국과 합방하겠다. 이거에 시진핑의 대갈통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전략적 타이밍은 내년 2월 13일 이전입니다. 이 전선에 다카이치 신하의 일본 총리도 뛰어들었습니다. 11월 7일 의회에서 대만 침공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다. 참전이 불가피하다 발언이 있었고 이튿날 11월 8일 중국의 쇠젠 오사카 총영사는 참수 발언, 목을 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극언을 퍼부었습니다. 이 사태의 위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이재명 제고 한반도 사태에 일본 자위대가 참전하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만 침공보다 더 일본 존립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한반도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김정은과 푸틴과 이재명과 하메네이 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보고 듣고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난 10월 29일 날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 27, 28, 29일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데 26일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비행기에서 이제 기자가 물었을 때 나는 다 알고 있다. 김정은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이재명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따라서 10월 29일 날 경주 에이펙에서 요 이재명, 오른쪽에 보이는 저 중공 간첩 이재명에게 선물한 것이 야구 방맹입니다. 야구 방맹으로 네 대갈통을 날릴 줄 알아라. 이 경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열쇠는 김정은 손에 있습니다. 3.1 땅굴 전쟁의 열쇠가. 이재명의 청와대 이전도 김정은 손에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들어가라 해야지 들어가지. 이제 시진핑하고 이것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재명이가 함부로 저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1일 날 B2 폭격기에서 GBU-57 벙커버스터를 저렇게 투하를 했다고 하는 저 장면입니다.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과 이재명이와 하메네이 등을 외과 수술식 폭격 가능하다. 김정은 3.1 땅굴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바로 그 핵심이 B2 폭격기와 GBU-57 벙커버스터인 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 13일까지 시진핑 왕의 지령을 따라 정율성 인민공화국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재명에게
5천만 불을 현상금을 붙인 장면입니다. 저 AI가 그렸습니다. 소년공, 소년원 이런데 마두로에게 걸렸던 5천만 불을 똑같이 적용해 봤습니다. 11월 7일 다카이치는 의회에서 일본 존립 위기 사태이기 때문에 대만을 무력 공격하면 일본 존립 위기 사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전한다. 이 얘기는 이재명 제거 사태가 한반도에서 벌어지면은 일본 자위대는 참전할 수밖에 없다. 왜? 더 일본 존립 위기 사태에 있어서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트럼프, 벤스, 루비오, 헤그세스의 2월 13일 이전 이재명 현상금을 붙이고 제거작전에 들어가고 윤 어게인의 정책을 공표하는 전략적 방침에 대한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 사기 탄핵 그리고 이재명 부정당선을 왕후닝 시진핑이 주의했다는 재반 증거를 제시하고 이에 앞서 작년 12월 3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서 확보한 부정선거 전산 데이터베이스와 99명 중공 해커들의 친병과 진술 등을 공개하고 세 번째 시진핑 왕후닝 이재명이 운영하는 A웹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본부와 지부와 조직과 활동의 전모 등을 온천하에 공개하는 방책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저항권의 방향을 중공간첩 전광훈 120명 유튜브 연합의 광화문 가두리 집회가 아니라 국회 점거 해산이라고 명백히 공표하는 방책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다면 이것은 내정 간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 한미 동맹을 수호해야 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상의 미국 대통령의 명백한 책무이며 권한입니다. 이재명이는 800만 불 불법 대북 송금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목에다가 현상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 법에 있어서 또 유엔의 법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고소장이 다 제출이 됐는데 이것에 의해서 이재명의 목에다가 이제 현상금을 붙이는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1일 49회 국무회의에서 정율성 공화국으로 가겠다. 자유애국 공무원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정율성 공화국 그리고 중공 교민들 그리고 조선족들 여기를 갖다 앉히겠다. 천명한 이재명 이 중공 간첩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소년범 출신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시진핑과 왕후닝이가 해킹 공격으로 6.3 부정 대선을 지휘했고 이재명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저기 찬탈주기에다가 앉혔습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 제3조입니다. 무력 공격, 해킹 공격을 포함합니다.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따라서 미국이 침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은 합헌적이고 정당하다. 따라서 이재명에게 이제 현상금을 붙이고 이재명 제거 작전에 돌입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리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면 이전에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인 경찰들이 이재명의 공산화 개헌에 저항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중공간첩 살인범 출신 이재명이 지난 11월 11일 한중합방 정율성 공화국을 향하여 군경검을 포함한 공무원 사회의 숙정작전, 대숙정작전입니다.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완료한다는 것을 윤석열 내란 동조자 색출이라는 미명하에 공식화했습니다. 이른바 공무원 사회의 리더십의 공산화 한중합방 정율성 공화국의 완장을 찬 세력을 안치겠다는 명백한 의도입니다. 나아가서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살해하겠다는 시도입니다. 필사즉생 400명의 장군들이 자신들의 저항 의지를 성명 형식으로 천명할 때입니다. 우리는 6.3 부정 대선으로 당선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불법과 사기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지지한다. 의롭고 용감한 성명이 국민을 깨우고 트럼프, 벤스, 루비오, 헤그세스를 깨울 것입니다. 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네이트 뉴스가 이재명의 난에 대하여 보도한 내용입니다. 내란 참여 협조 공직자 가려낸다. 내년 2월 13일까지 문책 인사 완료하겠다. 49개 중앙행정기관 조사하겠다. 그중에 12개 기관 집중 점검하겠다. 저중에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 경찰과 행안부, 여기를 집중 조사해서 다 종중 세력으로 갖다 앉히겠다. 이걸 천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난을 2월 13일까지 저걸 평정하지 않으면 공무원 사회가 완전히 정률성 중공 사회로 바뀝니다. 이전에 이재명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7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쪽 좌측부터 합참의장,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그 밑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전방작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2작전사령관, 이렇게 7분의 이 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재명의 편에 서서 역적이 되느냐, 이제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영웅이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움직여서는 안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호탄이 터지면 바로 행동해서 이재명의 목을 베고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구출하는 이 7명의 대장군들이 되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사기와 부정이다. 이재명이는 부정선거로 저 자리에 앉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봉사할 수 없다. 윤 어게인을 지지한다. 이 성명 하나가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00명 장군단을 위하여 특별히 그중에 7명의 대장군들이 이제 이재명 아웃, 윤 어게인을 외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야흐로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이제 호남인민공화국을 넘어서서 정율성 인민공화국, 한중합방 인민공화국을 만드는 작업을 이재명이가 스스럼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율성 공화국으로 가겠다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윤석열 내란 동조자를 색출한다는 미명이지만 사실상은 이제 자유애국 이 공무원들을 다 내어쫓고 그 자리에 정율성 인민공화국, 호남인민공화국, 또 한중합방 인민공화국을 만드는 그 일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군인들이, 특별히 아버지 400명의 장군단들이 깨어나서 성명을 발표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7명의 대장군들이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중공 간첩편에 설 것이 아니라 위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래했을 때, 그리고 기회가 도래했을 때 7명의 연명상신으로 우리는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기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직을 찬탈당하였으므로 그를 윤 어게인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성명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밤 깊고 비바람 물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면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아멘.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며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오바마와 시진핑과 문재인과 이재명의 한중 합방 3차 세계대전을 예방 경멸케 위한 기도입니다. No guts, no glory. 배짱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공 봉쇄 대전략이 시진핑 왕후닝 이재명의 자유대한민국 한미동맹의 공무원 사회에 대한 공산화 숙정작전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펼쳐집니다. 의회 무너질 위기입니다. 저것이 되면은 이제 공무원 사회가 완전히 중공 사회가 됩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도 살아생전에 시진핑 왕후닝 이재명의 한중 합방 책략에 의해서 중공의 휘하로 북한이 남한과 함께 잡아먹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있어서도 김정은에게 있어서도 이재명 제거는 시급한 전략적 방책이 되었습니다. 하다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재명의 목에다 현상금을 거시고 이재명 아웃 윤 어게인을 미국의 공식 외교 정책으로 늦지 않게 천명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feeble, 이제 소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면서 나라를 회복하는 그 역사가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여적 이재명의 공산혁명의 종착역은 한중 합방입니다. 그래서 선 공무원 사회를 공산화하겠다고 하는데 중앙위에 앉아있는 저 정율성이 이제 중공 군가를 지어서 6.25 남침 때 이제 부르게 했던 중공의 영웅이고 또 광주시가 영웅으로 받들어서 동상을 만들어줬던 것을 의인이 저것을 끄집어내 갖고 이동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왼쪽에 보면 우원식이가 국회의장 개헌 특별 담화해서 25년 4월 6일 저 시진핑의 지령을 따라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됐는데 이틀 뒤에 개헌하겠다라고 달려드는 저 개헌이 뭡니까? 정율성 공화국으로 가는 중공 한중 합방으로 가는 개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청와대 밑에 84개의 땅굴이 있다라고 제가 쓴 책을 인용해서 시사탕탕 YTN이 2014년도에 보도하는 장면입니다. 제2방책은 3.1 땅굴 전쟁입니다. 지금 3.1 땅굴 전쟁의 열쇠를 시진핑에 주느냐 마느냐 기로에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이는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줘갖고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돈을 걷어갖고 줘갖고 9월 3일 날 저 김정은이를 천안문 광장에 앉히기는 했지만 땅굴 열쇠를 내놓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 북한이 중공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한은 물론이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픽은 올해 2월 7일 날 하얼빈에 저 우원식이가 불려가서 시진핑과 대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사기 탄핵을 했습니다. 바로 우원식이라고 하는 국회의장 저놈은 중공 간첩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2년 전 23년도 6월 8일 날 싱하이밍 한국의
주한 중국 대사 앞에서 지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15분간 읽어 내려갔는데 저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줄 똑바로 서라. 중공의 줄을 서야지 미국의 줄 서면 큰일 난다 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중합방으로 가는 여기에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한 두 마리의 여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31일 날 한강변에 100명 내지 200명의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중공군 복장을 하고 이제 행진을 했습니다. 저 목적은 11월 1일 날 시진핑과 이재명이가 이제 에이펙에서 회담을 하는데 이제 주한미군 내어쫓고 중국군 이제 평택 기지를 장악한다. 이것을 실행해라. 그리고 조약을 통해서 이걸 얘하고 내하고 사인을 한다. 이게 저기에 들어가 있고 이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미리 아셔갖고 지난 8월 25일 날 백악관에 온 이재명이한테 평택 미군 기지를 우리 미국에게 달라. 이 얘기는 네가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중공에게 주기로 했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은 다 보고 듣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미국에게 있어서 이재명 아웃 윤 어게인은 전략적 방책입니다. 타이밍은 2월 13일 이전에 이재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을 천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5일 날 이재명이가 이제 백악관에 왔을 때 회담하는 장면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재명이는 중공 간첩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든 문서를 어떻게 꾸리든 저는 대한민국을 이제 시진핑의 손에다가 넘기는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알고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는 일본의 자위대가 참전할 수밖에 없다. 대만은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로 서울은 대한민국은 바로 가까이 붙어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은 참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년 2월 13일까지 대한민국의 공무원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중, 종중 이제 공무원 사회로 바뀌어집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재명의 목에다가 마두로에게 걸었던 저 현상금을 갖다 붙이고 저를 제거하는 작전에 돌입하는 이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자유 애국 국민들이 일어나 저 광화문을 차지하고서 위장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는 저 전광훈의 목을 꺾고 120명 유튜브 연합 이 동북공정 자금을 받아 쓰는 저놈들의 목을 꺾어 나라를 구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국회를 점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 위에 세워진 이재명 정권을 해산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 나라가 구하여지고 한미 동맹이 구하여지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우리가 방금 찬양한 잃었던 생명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서에는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어로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의 영적 생명, spiritual life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physical life입니다.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푸시케는 목숨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미 신학자들이 조에도 라이프로, 푸시케도 라이프로 오역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만 합니까? 목사님들은 모릅니까? 신학자들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육적 목숨,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조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찾았구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 왜곡된 바울 신학의 복음을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1장 5절입니다. 마귀는 이브 아담을 속여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적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영장권, 만물의 영장권, 영적 생명이 있으니까 영장권이 있는 겁니다. 저걸 영어로 말하면은 the spiritual head privilege라고 합니다. spiritual head, 영장, 빼앗아 마귀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지난 14절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마귀에게 저주를 주어 흙의 세계를 쫓아냈으며 배로 기어다니는 은밀한 기동, 거짓을 유포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먹고 사는, 즉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 세상을 유린하는 권세를 합법적으로 부여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마귀에 대한 판결과 연관이 있는 원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시복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마귀의 후손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엔타이, 그리고 교회, 처치에 대한 엔타이 세력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습니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따라서 처녀가 잉태한 것을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는 확실하게 마리아의 입을 통해 갖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자손들을,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자, 마귀 후손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는 태초부터 살인한 자다. 살인이 영적 살인을 의미하고 바로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처형을 의미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깨부순다. 이것은 영적 사망의 권세를 깨부순다. 세상 지배의 권세를 깨부순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셨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영적 사망의 권세를 내가 다 깨부쉈다. 세상 지배의 권세를 내가 빼앗아서 너희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의 길이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가운데 있다. 선언하시는,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바울 신학자들과 바울 신학 대학들의 회개와 개혁을 촉구합니다. 마귀의 영적 사망의 권세, 이것이 이브와 아담을 속여갖고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한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적 생명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제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는 바울교로서는 이것을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적 생명의 권세를, 마귀의 영적 사망의 권세를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라.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신학자들이 영적 생명 조회와 육적 목숨 푸시케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같이 라이프라고 하는 한 단어로 영적 생명, 육적 목숨 구별할 수 없다,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열심히 가르쳤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모든 것을 무효화로 만든 놈들이 바로 바울 신학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되찾는 그 역사가 있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자손은 바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는 십자가 처형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마귀의 영적 사망의 권세를 쳐부수는, 까부수는, 머리를 까부수는 그 역사가 벌어졌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영적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라고 선언한 것을 저 바울 신학자들이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라이프 한 단어로, 라틴어로는 비타라고 하는 한 단어로 오역함으로써 성도들을 2000년 이상이나 속여왔습니다. 이놈들이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되찾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께서는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권세를 주셨고 마귀의 이 영적 사망의 권세를 까부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로 전파하는 바울 신학이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529회 땅굴한복 구국기도에 동참해 주신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